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조선이 문을 열었다 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이 문을 열었다. 순서는 통상개국론의 대두, 그리고 강화도 조약의 체결과 개항, 서양 열강과의 수교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문이 보이나요? 선생님이 보이는 건 문이고요. 문 바깥에는 하얀색 뭔가 빛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문을 열고 나아간다, 문을 연다 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조선이 꽉 닫혀있던 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문 뒤에는 빛이 펼쳐질까요? 아니면 어둠이 펼쳐질까요? 그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해봅시다. 짜잔! 통상개국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번 시간에 흥선대원군 이야기가 기억이 나셔야 되죠. 먼저 연표를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있을 때 이 이야기죠. 63년이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요, 73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권력을 차지하죠. 거기서 외교적으로 항상 이야기했던 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73년에 최익현의 지부복걸 상소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나서요, 이제 권력에서 내려오고 나서요, 고종이 친정을 하는데 고종은 아빠와는 좀 다른 방면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통상개국인데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그 밑거름이 바로 이 통상개국론이에요. 통상개국론, 말 그대로 통상을 한다, 서로 통해서 서로 통한다라는 거고, 서로 통해서 뭘 해요? 개국, 10개 나라국 문을 열어서 서로 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부국강병을 위해서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고요. 주요 인물로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이 사람은 조선 후기의 북학파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경석 같은 경우에는 역관 출신이라고 써 있잖아요. 역관, 통역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발달된 문물들을 많이 접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러한 사상을 갖게 됐다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의 체결과 개항입니다. 이런 통상개국론이 대두되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주장되고 있을 시기에 대내와 대외적으로 문제들이 생기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대내와 대외의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대내적인 거,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됐습니다.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아빠와는 조금 차별된 정치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아빠가 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도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운요 사건이라는 것이 펼쳐져요. 이 운요 사건은 일본 배가 인천 영종도에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고요. 여기 옆에 보이는 배가 운요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학습지 내용으로 가보면요, 개항 배경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이후에 민씨 세력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 민씨 세력과 고종은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완화하면서 통상개국론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개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1876년입니다. 밑에 보시면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3년 만인데, 이 사이에 운요호 사건이 발생해요. 이 운요 사건이 75년에 발생하게 되면서 일본이 무력으로 조선의 통상수교를 강요합니다. 정말 웃긴 게, 이걸 한포 외교라고도 하는데,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똑같이 미국의 군함이 와서 일본에게 대포를 빵빵 쏘면서 개항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문이 열고 메이지 유신 이런 것들을 단행하게 되면서 일본이 개화를 추진했거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에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운요를 데리고 와가지고 큰 배를 데리고 와서 조선에도 역시 무력으로 포를 빵빵 쏘면서 통상수교 요구를 강요합니다. 통상수교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조선의 자주국 규정, 부산을 비롯한 세계 항구계약, 치일법권과 해완 측량권 인정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 간호조약의 내용은 꼭 읽고 별표 쳐두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간호조약의 성격은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요즘 조약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조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거의. 그냥 중국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약속한 것들이었는데 요즘같이 국가 대 국가로서 하는 그런 근대적 조약은 최초고요. 그러면서 한계점으로는 불평등 조약이기도 했다. 라는 겁니다. 왜 불평등 조약이냐? 라는 거 역시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화도 조약 이외에 이 부속 조약을 여러 가지 체결했는데요. 그 부속 조약 중에 대표적인 내용을 보려고 해요.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조항이 있었고요. 일본 화폐의 유통과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관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세금이요. 나라와 나라 간에 무역을 할 때 그 무역 물품에 대해서 나라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관세인데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시킬 수 없게끔 조약을 맺어요.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 세금을 매기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쌀이 만약에 10kg에 10,000원이라고 봅시다. 근데 중국 쌀은 10kg에 5,000원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쌀 먹을래요? 물론 저는 우리나라 쌀을 먹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논리 하에 있어서 낮은 가격이 더 잘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쌀을 사 먹게 될 테고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 농사꾼들은요. 자기네 쌀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이라는 산업이 망하게 되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산 쌀에다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5,000원의 관세를 부과하면요. 자연스럽게 10,000원 대 10,000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5,000원의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5,000원을 세금으로 한국에 내야 되고요. 그럼 역시 5,000원의 이득을 봐야 되니까 10,000원에 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맞추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간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관세인데 이 관세를 매기지 않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락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00원 원을 쓰는데 N을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 이게 뭔 말이냐? 조선의 쌀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제한이 없이요. 제한이 없이 허용하게 된다. 이건 무슨 문제일까?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요.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조선 침략의 발판일까? 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역시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서양 열강과의 수교예요. 우리가 최초로 일본과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요, 이제 조선은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연달아 체결하게 돼요. 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을 서양 열강과 사이에서는 최초로 맺게 됩니다.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말 그대로 조선과 미국 사이의 통상조약을 맺는 거예요. 체결입니다. 뭐의 알선이냐?
청나라가 알선을 해요. 알선이라는 건 봐줬다는 겁니다.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청나라가 소개를 해서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약이 체결됩니다. 왜 하필이면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는데 청이 이것을 중재를 했을까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는데 청나라가 왜 이것을 소개를 했지? 이게 청나라에게 이득이 되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냐? 청의 입장에서는요,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어요. 청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어요.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제 긴밀함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청 입장에선 이 일본이 너무 나대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겠다 생기고요. 중국의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 EEJ입니다.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때려잡게 하는 EEJ 방법을 쓰는데 조선에 미국을 소개시켜 줌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서로 경쟁 관계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에는요, 관세 조항을 규정해요. 아까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과는 다르게 관세를 매길 수 있게끔 규정하고요. 치해번권과 최국 대우를 인정하는데 치해번권은 법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못했어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치해법권이고요. 최국 대우는 최고의 혜택을 주는 국가로서 대우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미국과 관세 조항이나 치해법권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포함을 못했어요. 근데 다음 나라, 예를 들어서 프랑스와 조약을 맺는데요. 프랑스는 더 좋은 혜택이 있는 더 좋은 문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최국 대우의 최국 대우라는 그 문구가 아주 발동이 뿅 되면서 미국에도 그 좋은 내용이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불평등한 내용이죠. 아주 재밌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최국 대우를 다 넣으려고 했겠죠. 그 다음에 서양 열강과의 수교요. 미국과 최초로 맺고 났어요.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 연달아서 계속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은 문호를 확대하게 되죠.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조선의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손해를 계속 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조선 지도가 나오죠.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운요 사건입니다.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요. 이로 인해서 인천이 개항하고 원산, 부산이 개항하게 되고 여러 나라들과 연달아 미국, 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와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선은 바야흐로 세계라는 무대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문호 개방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물안 개구리였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인해서 우물안 개구리였던 조선이 이제 문을 열고 서양의 다양한 나라들과 통상수교를 하게 됩니다.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정치 사상, 그들의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기술, 그리고 과학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댓글 이벤트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문호 개방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나왔습니다. 아빠가 했던 거와 고종이 했던 거죠. 이 두 가지 정책 과연 당신의 선택은입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해야 되는가 조선은 아니면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가 라는 거죠. 아빠가 맞았는가 아들이 맞았는가 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상황 제국주의 시대에 서양 세력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조선을 지키기 위해 조선을 막았어야 했는가 또는 아니다 어떻게든 그 세계의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어서 문호를 개방하고 받아들이면서 나아갔어야 했는가 과연 무엇이 정말 옳았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뿐. 수업 시간에 했듯이 주장,
이유, 근거 3가지 구조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열심히 참여한 친구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작성한 친구들은 등교 수업 때 선생님을 찾아오시면 선생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했을 것 같고요. 흥선대원군이 시행했던 통상수교거분 정책과 고종인과 민비 세력이 같이 한 이 문호 개방에 대해서, 개화 정책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녕.